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과학기술문화월간지 와이어드의 편집장인 이 피트 루빈의 미래는 와있다 라는 책을 가지고 가상현실, 즉 VR과 증강현실, AR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미래는 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저자가 체험한 가상현실 체험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다가오는 미래의 가상현실이 우리의 생활,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가상현실이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책이나 영화, 텔레비전, 휴대폰, 이 유튜브 등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는 우리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현실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몰입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 먹방을 본다고 했을 때 이 먹방 유튜버가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옆 테이블에 내가 같이 앉아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기존 미디어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 내가 직접 등장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이 가상현실 기술은 우리를 영화 속 등장인물로 밀어넣어 주기도 하고 바닷가나 스키장으로 휴가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라면 역사 시간에 경주 월성 앞의 첨성대를 직접 가서 360도 관람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 기술의 핵심은 내가 그 현장에 직접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 즉 현존감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층 빌딩의 옥상 사진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상현실은 우리가 고층 빌딩의 옥상 가장자리 부근에 직접 서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이 느낌을 받은 우리의 뇌는 이 생존 반응을 일으켜서 즉시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면서 다리가 떨리고 손에 땀이 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현장에 내가 직접 있다는 느낌을 통해 우리 뇌의 신경계를 자극하여서 신경의 반사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이에 비해 증강현실, 즉 AR은 기존의 현실 세계에 가상의 것을 합성하여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증강현실 모델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를 관람할 때 이 포수의 앞에 스트라이크 존이 네모지게 표시가 됩니다. 또는 축구장에서 가상의 선이나 이 서클을 그려서 시청자의 편의를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의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라는 기반 위에 가상의 선을 그은 것으로 초보적인 증강현실이 됩니다. 또 자동차의 전면 유리에 투사되는 이 홀로그램 내비게이션도 증강현실의 일종입니다. 이처럼 가상현실은 실제 세계의 기반이 없이 완전한 가상의 공간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증강현실은 실제 세계의 기반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가상현실의 이 헤드셋은 현실이 보이지 않게 완전히 가려져야 되고, 증강현실의 헤드셋은 현실 세계의 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 속에는 운동 감지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 감지기 덕분에 스마트폰을 만보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운동 감지기는 이 관성 측정 장치라고 불리는 것인데, 약 3mm 크기의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를 이용하는 삼성의 기어 VR이나
구글의 데이드림 뷰 같은 이 모바일 헤드셋은 20만원 안쪽의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가끔 이 휴대전화를 켜고 카카오톡에 접속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들락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상현실은 이런 환경과는 차원이 다른 몰입도를 제공하는 완전 몰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전의 인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류의 삶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물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실제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기술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상현실을 게임과 같은 특정 네트워크가 아닌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실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에는 특히 이 성희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가 되고 있는 곰탕집 성희롱 사건은 크게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성희롱 문제는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상생활 중에 무의식적이지만 개인 공간을 설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개인 공간은 한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콩나물 시루와 같은 지하철 안에서는 개인 공간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이 어깨가 맞닿아도 개인 공간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한 지하철 안에서는 이 승객들의 무의식 속의 개인 공간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여성에게 가서 어깨를 맞대면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개인 공간의 설정은 생활 도처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이 공동 접시에 담긴 음식의 자기 쪽에 있는 음식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개인 공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손을 쭉 뻗어서 자신의 개인 공간에 속한 음식을 집어먹으면 침해당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 공중 화장실에 소변기가 많이 비어 있는데도 누군가 바짝 붙어서 볼 일을 보면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매우 붐비는 화장실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개인 공간은 상황에 따라서 신축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상 공간에서 이 사람들에게 사적인 개인 공간을 얼마나 허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연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스페이시스를 통해서 가상현실을 관계를 새로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기존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페이스북 회원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바탕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회원 간에 가지고 있는 친밀감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상 이 가상현실이라는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현실에서는 누군가를 만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온라인상과는 정반대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처음에 그의 외모를 알게 되지만 성격과 심리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스페이시스는 이 관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은 가상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동반 여행을 떠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영상 재생 기술을 선도해 온 것은 사실 포르노 산업이었습니다. VCR이나 CD롬, 심지어는 스트리밍 동영상 기술의 발전도 이 초기에 자리를 잡는 데는 포르노를 더 편리하고 더 은밀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가상현실 기술도 이 범주에서 크게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포르노 영상 산업은 가상현실 버전으로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 기술은 병원의 치료에도 이용될 것이고 이 행동이 점차 느려지는 노인들의 행동 보조 도구, 또 교육 도구 등 사람들의 생활 전 분야에 걸쳐서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혼밥이나 이 혼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혼밥과 혼술은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를 맺기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특히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 히키코모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현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가상현실 기술이 가져올 가장 큰 변혁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퇴장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확장현실, 또 종합현실로 불리게 될 이 가상현실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의 결합은 스마트폰을 쓸모없는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눈앞의 고글에서 이메일과 카톡 메시지, 뉴스, 유튜브 영상을 다 소화할 수 있는데 손에 드는 스마트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처럼 요리하기 위해서 요리 시범 동영상을 보면서 이 도마와 화면 사이를 시선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마트폰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산업 구조가 변하는 문제를 조만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의 기술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은 이 2030년이 되면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이 구현되면서 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 반짝 가상현실 열풍이 불었다가 잠잠해진 적이 있습니다. 이 냉각기를 지나고 지금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은 진정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마음의 대비를 미리 해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